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의 역사를 새로 쓰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KF-21 보람의 양산형 전투기가 드디어 세상의 실물로 공개되며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을 충격에 빠뜨린 것입니다. 단순한 시제기 단계를 넘어 실제 전력으로 배치될 준비가 끝난 기체가 등장했다는 사실은 한국이 이제 시험 단계에서 당당히 전력화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이는 한국 공군의 전력 강화 차원을 넘어 세계 항공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자 한국 방위산업이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도약했음을 알리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양산형 보람에는 단순히 외형을 선보이는 시범용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6대의 시제기가 수천 회의 비행 시험을 무사히 소화하며 안전성을 입증해온 바 있는데 그 과정은 한국의 기술력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증명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양산형 기체의 등장은 연구 개발용 프로토타입이 아닌 실제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완전한 전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이제 공군 전력의 주도권을 외산 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섰다는 것입니다. 공개 현장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단연 생산 체계의 완성도였습니다. 사천 공장에서 촬영된 화면 속에는 동체와 주 날개를 결합하는 초정밀 공정이 생생히 담겨 있었는데 1인치의 수십 분의 1단위까지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자동화 시스템이 작동하는 모습은 해외 전문가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제조 과정은 단순히 한두 대의 시험기를 만들던 과거와 달리 대량 양산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었음을 보여주었고 이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KF-21은 이미 세계의 자신감을 입증했습니다. 1500회 이상의 비행시험을 무사고로 마치며 공중급유와 야간작전까지 완벽히 소화해낸 결과 장거리 작전 수행 능력이 확실히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기체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한국 공군이 수십 년간 사용해온 F4와 F5 같은 노후 전력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신뢰성을 갖췄다는 의미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도약을 두고 더 이상 후발주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장의 선도자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KF-21의 비전은 현재에 머물지 않습니다. 블록 1에서 공대공 전투 능력을 중심으로 한 전력이 제공되었다면 블록 2에서는 공대지 타격 능력까지 확보하여 다이무 수행 전투기로 진화하게 됩니다. 나아가 블록 3단계에서는 내부 무장창과 스텔스 성능이 강화된 KF-1X로 발전하며 사실상 5세대 전투기 수준에 도달할 계획이 공개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현세대 전투기를 생산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차세대 플랫폼으로 끊임없이 진화해가겠다는 청사진을 명확히 제시한 것입니다. 세계는 이번 공개를 통해 한국의 변화를 실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35년 전만 해도 전투기 개발은 불가능한 도전처럼 보였지만 수많은 회의론과 의심을 뚫고 드디어 결과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유럽의 항공 강국들이 수십 년 혹은 100년 이상 쌓아온 경험을 단숨에 추격해낸 한국의 속도감은 군사 강대국들에게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을 넘어 21세기 전투기 시장에서 핵심적인 플레이어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KF-21 양산형의 등장은 단순한 신형 무기의 공개를 넘어 한국의 국방 역사에서 상징적인 선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무기를 수입해오는 나라가 아닌 첨단 전투기를 직접 설계하고 생산하며 수출까지 가능한 국가로 거듭났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는 곧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협상력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이 되었고 동시에 동맹국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KF-21 보람의 앙산형 전투기의 등장은 단순히 기체 성능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놀란 진짜 이유는 한국이 구축한 첨단 생산 체계에 있었습니다. 공개된 장면에서 드러난 것은 단순한 조립 과정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팩토리 기반 대량 생산 능력이었습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과 뚜렷이 구분되는 한국만의 강점이었고 유럽과 미국 전문가들이 충격을 금치 못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생산 라인에서는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동체와 날개의 결합 과정에서 1인치의 수십 분의 1에 불과한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초정밀 공정이 적용되었고 이 모든 과정이 로봇과 인공지능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과거 항공 선진국들조차 수작업 의존도가 높은 영역을 한국은 디지털화, 자동화로 극복해낸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생산 속도 향상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품질과 신뢰성을 보장하면서도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구조적 혁신을 의미했습니다. 유럽 전통 항공 강국들은 수십 년간 축적해온 기술을 기반으로 전투기를 만들었지만 생산 효율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한국에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같은 기종은
제작 단가가 매우 높고 납기 일정이 길게 늘어지는 문제가 항상 지적되어 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KF-21을 통해 짧은 납기와 저렴한 단가라는 두 가지 장점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방산무기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한국의 경쟁력은 해외 고객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KF-21은 블록별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속적인 성능 향상이 보장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블록 1기체가 이미 계약되어 2026년부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며 이어진 블록 2, 블록 3 개발 과정은 스마트 생산 체계와 결합해 더욱 빠른 속도로 전력화될 전망입니다. 한국은 2032년까지 최소 120대 이상의 KF-21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워두었고 이를 통해 기존의 노후 전투기를 완전히 대체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수출용 생산 라인은 이와 병행해 가동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외 군사 시장에서 중요한 요소는 단순한 기체 성능이 아니라 얼마나 신속하게 납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보수 체계를 제공할 수 있느냐입니다. 한국은 이미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에서 보여준 납기 준수와 철저한 품질 관리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KF-21 역시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단순히 기체 한두 대를 파는 수준을 넘어 장기적인 방산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곧 한국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중동 시장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로 도약하는 발판이 됩니다. 세계 각국은 지금 군비 증강과 동시에 예산 절감이라는 모순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F-35 같은 기체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가격과 유지비가 지나치게 높아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반면 KF-21은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도 고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스마트 팩토리 기반 양산 능력은 단순히 경쟁을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국들을 압도하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KF-21 양산형 전투기의 공개는 단순히 한 나라의 전력 증강 차원을 넘어 세계 전투기 시장의 질서를 재편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생산력과 가격 경쟁력, 품질 관리까지 모두 갖춘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신흥국이 아닌 글로벌 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과 중동, 아시아 각국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KF-21 보람의 양산형 전투기의 공개 소식이 알려지자 가장 크게 흔들린 곳은 유럽이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오랜 전투기 강국들은 한국이 불과 수십 년 만에 자신들의 수십 년 노하우를 따라잡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군사 전문 매체들은 한국산 전투기가 이제 막 양산 단계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라팔과 유로파이터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성과가 아니라 시장 경쟁에서의 직접적인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유럽 언론들이 경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 경쟁력이었습니다. KF-21은 라팔이나 유로파이터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실전성이 입증된 플랫폼입니다. 게다가 대량 양산에 따른 단가 절감 효과까지 더해지면 유럽산 전투기가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더욱이 납기 속도에서도 한국은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예산 압박과 공급 지연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계약 후 빠른 납품을 보장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 언론들은 한국이 단순한 신흥 경쟁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새로운 강자로 성장했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실제로 유럽 내부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순탄치 못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협력 중인 GCAP 프로그램은 비용과 이해관계 충돌로 지연되고 있으며 프랑스와 독일이 추진하는 FCAS 역시 막대한 예산 문제와 기술 분담 갈등으로 진척이 느린 상태입니다. 반면 한국의 KF-21은 블록별 발전 전략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능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이미 실물 기체가 양산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즉, 유럽 국가들이 아직도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난항을 겪는 사이 한국은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은 겉으로는 한국산 전투기를 견제하지만 속으로는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영국은 한국과 방산 공동 수출 협정을 체결하며 긴밀한 협력 의지를 드러냈고 내부적으로는 F-35 추가 도입 대신 KF-21을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쟁자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빠른 납기와 합리적 가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계산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KF-21이 단순히 현재 세대 전투기에 머무르지 않고 진화형 플랫폼이라는 것입니다. 블록 3에서 내부 무장창과 스텔스 성능이 강화된 KF-21X가 등장하면 이는 사실상 완전한 5세대 전투기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유럽 언론은 이 경우
라팔이나 F1OEX 마저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에 지원되는 차세대 사업들이 완성되기도 전에 한국의 플랫폼이 더 빠르게 발전한다면 시장은 물론 전략적 균형에도 큰 파급이 예상됩니다. 결국 유럽은 KF-21 보라매의 실물 공개를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세계 전투기 시장의 질서를 흔드는 변수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빠른 속도로 전력화를 진행하면서 실질적인 공급 능력까지 보여주고 있는 지금 유럽 전통 강국들은 더 이상 한국을 후발주자로만 치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KF-21은 이미 유럽의 항공업계와 정치권에 중대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KF-21 보라매의 등장은 동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빠른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중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나라는 폴란드였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여전히 상존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폴란드는 공군 전력을 강화해야 할 절박한 필요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현재 폴란드가 보유한 F-16과 도입 예정인 F-35를 모두 폴란드 국방자문위원회는 최소 150대 이상의 전술기를 확보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이 20대 이상의 공백을 메울 후보로 KF-21이 급부상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산 항공기 운용 경험을 통해 깊은 신뢰를 쌓은 바 있습니다. FA-50 경공격기를 대량 도입하며 한국이 보여준 약속 지킨 납기와 빠른 전력화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국산 전투기의 경우 계약 과정이 복잡하고 납기 일정이 길어 국가안보에 즉시 필요한 대응을 제공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폴란드 언론과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야말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평가하며 KF-21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폴란드가 단순 구매를 넘어 KF-21의 블록 업그레이드 개발 과정에 공동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 계약을 넘어 전략적 기술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호였습니다. 폴란드가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하게 된다면 유럽 대륙 내에서 한국과의 협력축이 강화되며 방산 지형 자체가 재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폴란드가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독자적 안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와 한국은 이미 대규모 방산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등 대형 계약이 체결되면서 두 나라 사이의 신뢰는 굳건해졌습니다. 이러한 협력 기반 위에서 KF-21이 폴란드 공군의 주력기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는 단순히 무기 도입이 아니라 전략적 동맹 관계로의 진전을 의미합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이는 매우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인도네시아처럼 분담금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는 국가와 달리 폴란드는 실제 전력 공백을 메워야 하는 실수요 국가이기 때문에 협력은 더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폴란드 사례는 동유럽 전반에도 중요한 파급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동유럽 국가들은 값비싼 서방 무기를 무작정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즉시 전력화가 가능하면서도 가격과 성능이 균형 잡힌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KF-21은 가장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이미 카타르, 필리핀 등 여러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를 교두보로 삼아 한국산 전투기가 유럽 본토 시장으로 진출할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폴란드와의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한국산 전투기가 글로벌 무대에서 검증된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KF-21 보라매의 영향력은 유럽을 넘어 중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산 전투기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시장 판도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이미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공군 전력을 운용하고 있지만 문제는 지나치게 외산 무기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F-15, 유로파이터, 토네이도 IDS 등 다양한 서방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비와 보급망 문제는 사우디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공급망이 지정학적 변수에 따라 흔들릴 경우 사우디의 대응력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의 비전 2030 전략은 자국 내에서 무기를 직접 조립하고 방산 생태계를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을 통해 방산 독립을 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우디의 눈에 들어온 파트너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K9 자주포, 천공 2방공 시스템, 다연장 로켓 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었고 이제 KF-21 보라매까지 더해지며
완전한 전투기 패키지를 제안할 수 있는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사우디가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KF-21은 성능 대비 가격이 합리적일 뿐 아니라 블록별 업그레이드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블록 2와 블록 3 발전 계획은 다양한 전장 환경에서 다임무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사우디 공군의 요구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내부 무장창, 스텔스 성능 강화, 그리고 전자전 능력까지 단계적으로 확장되는 KF-21은 사우디가 그토록 원하던 유연성과 확장성을 가진 플랫폼이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 역시 KF-21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소식은 중동 언론에서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사우디 내부에서는 초기 물량으로 수백 대를 도입해 전략적 거점에 우선 배치한 후 점진적으로 전력화를 확산시키는 계획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매 계약이 아니라 방산산업 전반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는 현지 조립이나 정비체계 구축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게 중동 진출의 교두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우디가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러시아 모두 공급망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사우디는 제3의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때 한국은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 현지 생산까지 유연하게 제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였습니다. 미국이나 프랑스가 정치적 조건을 앞세우는 것과 달리 한국은 실질적인 협력 조건을 제시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 결과 사우디는 KF-21을 단순히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기술 협력의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중동은 세계 최대의 무기 수요 시장 중 하나이며 사우디는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만약 사우디가 KF-21을 대규모로 도입하고 공동개발까지 참여한다면 이는 한국 방산 역사에서 유례없는 성과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문제로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에서 사우디의 합류는 KF-21 프로젝트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회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KF-21 보라매의 미래를 결정짓는 마지막 관문은 바로 독자 엔진 개발과 국산화율 확대였습니다. 현재 KF-21에 장착된 엔진은 미국산 F414 계열로 이는 여전히 미국의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계약 시 미국의 무기통제법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한국이 진정한 의미의 항공, 자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제약을 극복해야 했고 그 해답이 바로 독자적인 터보팬 엔진 개발이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한 차세대 엔진 개발팀은 이미 핵심 소재, 내열 코팅, 정밀 압축 기술을 단계적으로 내재화하고 있으며 현재 75% 수준의 부품 국산화를 달성했습니다. 목표는 2032년까지 99% 이상의 완전 국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만약 이 목표가 실현된다면 KF-21은 전투기의 심장마저 한국산으로 완성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엔진 하나를 만드는 수준을 넘어 한국 항공산업 전체의 기술 수준을 세계에 증명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독자 엔진의 개발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전략적 의미를 갖습니다. 특정 국가의 정책에 휘둘릴 필요 없이 무장 통합과 고객 맞춤형 전력 구성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엔진 국산화는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도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국산 엔진이 장착된 KF-21이 블록 3단계에서 내부 무장창, 무인기 연동, 고도화된 데이터 링크 기술과 결합한다면 이는 사실상 완전한 5세대 전투기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한국은 더 이상 후발주자가 아닌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는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한국은 가스터빈 기술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발전용 가스터빈을 순수 국산 IP로 상용화한 경험은 항공기 엔진 분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는 고온내열 소재와 회전체 기술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추진 중인 차세대 엔진 선행 연구 프로젝트 또한 단순한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표준을 주도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KF-21의 심장을 완전히 한국 기술로 대체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KF-21은 단순히 값이 합리적인 신형 전투기가 아닙니다. 블록별 업그레이드와 엔진 국산화를 통해 미래 작전 환경에 따라 진화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체 한두 대를 파는 차원을 넘어 세계 전투기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도전입니다. 폴란드, 사우디, 필리핀 등 다양한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성능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이 보여주는 신뢰성과 확장성 때문입니다. 계약 후 납기와 품질을 지키며 동시에 기술 협력까지 제한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KF-21 보라매는
한국 방위 산업의 상징이자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의 등장을 알리는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전투기를 설계하고 생산하며 수출하는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약의 중심에는 엔진 국산화를 향한 집요한 도전과 블록별 진화를 통해 완전한 5세대 전투기로 나아가려는 비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KF-21이 세계 전투기 시장의 질서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지 전 세계의 시선이 한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